자,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중학교 3학년 거니까 뭐 잊어버린 게 있었다 그러면 이걸로 복습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대수에 쓰이는 확정 버전까지 잠깐 언급을 할 거예요. 첫 번째 봅시다. 제곱근. 제곱근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떤 수를 여기는 x라고 뒀어요. 어떤 수를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제곱하여 a가 될 때 x 그 어떤 제곱했던 그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인데, 자,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를 줄여서 x 제곱은 a다라는 방정식을 세우면 된다. 이게 첫 번째 방정식. 그럼 요거는 지금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은 해가 일반적으로 몇 개니? 2개. 그렇죠. 해가 2개. 즉 x 값이 2개야.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제곱이 4야.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밑에서 얘기하는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의 양음 얘기합니다. 알겠죠? 일반적으로 2개가 있다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세웠을 때 그 2차 방정식의 해를 우리는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는데,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값의 제곱근. 선생님은 여기서 의라는 것에 별표를 쳐놓을게요. 밑에서 한번 얘기할 거지만 어떤 숫자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어떤 수를 x라고 두고 앞에서처럼 방정식을 세워준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a의 뭐 100제곱근이야 이런 말도 있거든. a의 100제곱근. 그럼 방정식은 어떻게 서겠니? x의 100제곱이 a야. 이렇게 100차 방정식을 세우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무엇의 제곱근, 지금은 제곱근이니까 라고 나오면 그 무엇을 x라고 두고 제곱근이니까 제곱해서 2차 방정식을 세운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확장해 나갈 거예요. 자, 밑에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들을 찾아보면 a의 부호에 따라서 이게 실수가 있는지, 그럼 뭔지 요거를 찾는 건데, 이건 많이 하는 거잖아. 그지? 1번 볼게요. 양수의 제곱근은, 여기서 말하는 양수는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a가, 여기를 누가 양수? a가 양수라는 얘기야. 그러면 제곱해서 양수, 예를 들면 아까 4를 예를 들었는데 x제곱은 4를 만족하는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었죠. 그죠? 그래서 양수 하나, 음수 하나 그 절대값은 같다.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계속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이거는 a가 0일 때를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즉 제곱해서 0이 된다. a 값이 0이다 이런 얘기인데, 제곱해서 0 되는 애는 0밖에 없죠. 그러면 제곱근이 0인데 0의 제곱근은 0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0의 제곱근은 0 하나다. 세 번째 볼게요. 양수나 음수를 제곱하면 항상 양수이므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인데, 여기서 음수라고 하는 게 a가 음수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곱근은 없다라고 중학교 버전은 그렇습니다.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확장해 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수의 범위를 복소수까지 확장을 해 볼게요. 시영아, 복소수는 누구까지 보는 거니? i. 이거 뭔데? 뭔데 그게? 실수 반대편에 있는 허수까지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맞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x 어떤 걸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마이너스 4라고 해보면, 요거는 중학교 버전까지는 x에 집어넣는 게 실수까지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실수 제곱하면 방금 설명했던 대로 0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4 음수 나올 수는 없어요.
즉 실수 범위 내에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x는 없어요. 즉 제곱근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건데 복소수 범위에서는 이거 표현할 수 있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4는 뭐라고 표현해? 2i라고 표현하죠.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쌤이 중학교 버전을 들고 왔으니까 어느 범위에서? 실수 범위에서는 이렇더라. 없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괜찮죠? 그 다음에 자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제곱근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좀 빨리 가겠습니다. 제곱근은 루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루트 기호를 사용하고 이거를 근호라고도 부르는데 제곱근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을게요. 어떤 걸 제곱해서 a가 되는데 중학교 버전에서는 a는 음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찾으세요. 즉 a의 제곱근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기호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요. 루트 a라고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a의 제곱근은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적어요. 이 상황에서 a가 양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가 생기는 거고 a가 0이면 의미가 없이 그냥 0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다. 괜찮죠? 자, 그래서 실수 범위 내에서 요거를 우리 2차 함수를 이미 많이 다뤘으니까 2차 함수를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즉 x제곱 요 위에다 다시 쓸게요. 요 노트 적혀있는데 한번 적어봐봐. x제곱은 a, 이게 a의 제곱근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곱근은 그 x를 찾는 건데 좌변을 하나의 함수, 2차 함수겠죠. 그 다음에 우변도 하나의 함수. 요거는 무슨 함수라고 부르지? y는 a? somebody 대답해봐. x 없는 상수만 꽂혀 있는 거 무슨 함수? 상수함수. 어떻게 그려져? x축과 평행하게 그려져. 맞지? 그래서 2차 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x축, y축 그려놓고 좌변에 있는 y는 x제곱을 그려보죠. 대략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실수 범위에서 구해보도록 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첫 번째 a가 아까 하던 대로 양수라고 가정해 볼게요. 상수함수를 그릴 건데 양수니까 0보다 위에서 그려지겠죠. 이쯤 그려놓읍시다.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렸는데 0보다 큰 걸 그렸어요. 그러면 위에 방정식으로 돌아가서 x제곱과 a가 같다라고 두는 것,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지? 같다, 여기를 우리 좌변함수, 우변함수 그려놨어요. 둘이 같다. 같다. 뭘로 해석해? 예린아? 두 그래프가 같다. 어떨 때 같다고 불러? 대답해야 돼. 언제 같다고 해? 뭐 할 때 식이 같다고 해? 접할 때,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만날 때 교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xy 실수 평면에서 교점을 찾는 거니까 여기서 교점이 나오면 그거는 실근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위에서 몇 군데서 만나고 있어? 두 군데서 만나고 있지. 여기랑 여기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어떤 걸 제곱해서 a가 되는 그 어떤 거를 우리가 a의 제곱근이라고 하니까 거꾸로 a의 제곱근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런 2차 방정식을 세우면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좌변 2차 함수, 우변 상수함수를 좌표 평면상에서 그려놓는 순간 우리는 실수 범위 내에서만 해석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처럼 a가 양수, 즉 양수에 대한
제곱근을 구하면 몇 개? 실수 2개라는 얘기야. 그럼 아까 봤듯이 실수 2개가 누구였어? 플러스 마이너스 a였지. 그러면 왼쪽에 있는 교점의 x좌표가 음수 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플러스 루트 a, 그냥 루트 a라고 쓸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a라는 값이, 제곱근을 구하는 a라는 값이 양수일 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존재하더라. 괜찮죠? 그 다음에 뭐 a가 양수일 때는 했으니까 이제 뭐 해요? 내려가는 거죠. 쭉 내려가다 보면 언제가 와요? 0일 때가 옵니다. 0일 때 겹쳐서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a가 0일 때. 이거 y는 a를 그린 건데 그 a가 0일 때. 그러면 아까처럼 또 2차 함수와의 교점으로 해석하면 몇 군데 있어요? 민혁? 예? 이거 한 군데. 그 값이 얼만데요? 0이에요. 이거를 또 해석을 해보는 거야. 얘는 뭐야? 제곱근을 구할 숫자 a가 0일 때야. 즉 0의 제곱근을 구하란 얘기죠. 그때 실수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야? 0이야. 그죠? 마지막 a가 음수면, 그러면 a가 음수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는 제곱근에 실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지? 따라서 좌변함수, 우변함수를 그렸을 때 뭘 확인하면 돼요? 교점을 확인하면 제곱근에서 실수가 몇 개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마지막 옆에 적을게요. 위쪽으로 돌아가서 실수 여기는 몇 개? 2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실수. 그 다음에 a가 0이면 실수 1개. 누구? 0.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실수는 없어요. 0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 다시 한번 이 흐름 봐봐. a의 제곱근이야. 그 제곱근을 x라고 하면 x제곱은 a라는 방정식을 세워서 x를 찾아주면 돼. 그러면 지금은 2차 방정식이니까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런데 밑에서 뭘 따지고 있냐면 그 2개가 실수냐, 거꾸로 실수가 몇 개냐, 최대 2개인데 실수가 몇 개 있냐 이걸 찾아보려면 좌변 함수와 우변 함수를 그려서 교점이 몇 개냐를 해석하면 돼. 시영애, 밖에 누구 있어? 두둥탁. 그래서 교점을 해석하면 실수가 몇 개인지를 보는 건데 방금 그래프에서 봤듯이 우변에 있는 a가 양수면 실수 2개, 0이면 실수 1개, 0보다 작으면 실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작은 건 아까 예시로 들었듯 허수 범위에서 제곱근이 2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해석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대수에 들어가면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 알겠지?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계산상에서도 많이 하는 거니까 이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a가 이제 0보다 크다만 가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봐봐. 루트 a라는 녀석을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겠죠. 그죠? 그래서 a가 알맹이가 뿅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고, 두 번째 마이너스 루트 a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로 바뀐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루트 a 제곱이랑 똑같은 거고, 뭐 이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근호 안에 어떤 수의 제곱이면 요 2번을 얘기하고 싶어요. 근호 안의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면, 지금 보다시피 루트 안에 제곱 a 제곱이 있고 루트 안에 마이너스 a 제곱이 있는데 이거 다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에 대한 문제거든. 그런데 애초에 지금 a가 0보다 크다를 가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도 다 a로 나와요. 그런데 쌤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a의 부호를 모른다면이에요. a의 부호를 모른다면. 그럼 오른쪽에다가 쓰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야. 루트 안에 어떤 숫자든 어떤 식이든 제곱의 꼴이 있다라고 하면
루트가 제곱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우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부호를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루트와 제곱을 없애는 대신 얘는 부호는 나는 몰라. 그래서 절대값 처리해서 나온다. 로 먼저 체크를 합시다. 알겠죠? 그러고 나서 절대값은 알맹이의 부호에 따라 알맹이가 0 이상이면 절대값 기호 그냥 없애고 나오고 알맹이가 0보다 작으면 없애는 대신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오고 그래서 이게 문자로 들어있는 게 조금 헷갈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가지고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는구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호를 는 0이 되는 등호를 위에다가 같이 붙여놓은 이유는 돌아가는 형태가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절대값 0은 마이너스 0이라고 꺼내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양수처럼 취급을 해서 위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그 밑에다가 쌤이 대수 파트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언급할게요. 이건 적어놔봐. 대수라는 과목에서는 얘네들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수가 확장이 되는데요. 이런 얘기야. A의 n제곱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맛보기입니다. A의 n제곱근.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까지 정리하던 거는 제곱근, 즉 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거든. 그러면 민혁아, n제곱근은 무슨 뜻이 되겠니? 예를 들면 세제곱근, 네제곱근, 다섯제곱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n제곱근은 무슨 뜻이야? 어떤 걸 몇 제곱하면? n제곱하면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런 해석이야. 얘들아 무슨 뜻인지 알겠니? 오늘 쌩쌩하네. 좋았어. 그래서 요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같은 얘기가 뭐냐? 아까 방정식 세워주자고 했죠? 그 A의 n제곱근을 x라고 두면 무엇을 n제곱하면 A인가요?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곱에 2에 머물러 있다가 n, 즉 자연수로 확장이 되는 거야. 다 성립하더라. 자, 그러면 잘 들었는지 물어볼까? 시영아, 요거 몇 차 방정식? n차 방정식 좋아요. n차 방정식입니다. 그럼 해가 몇 개? 그렇지. 해가 n개예요. 그러면 n개 모두 실수가 될 수 있을까? 그거는 해봐야 아는 거지, 그치? n개 중에 분명히 실수도 있을 거고 허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수 과목에 들어가면 그 중에 실수는 몇 개인가요를 따지는 유형이 있어. 그게 아까 얘기했던 요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고 하는 거는 나중에 할 거니까 요 그래프를 꼭 눈여겨보시라고요. 집에 가서 복습하시라고. 그래야 대수 과목에서 요거 해석이 가능하더라. 마지막은 저것만 놓고 할게요. 여기에서 실수 개수를 묻는 유형이 조금 전에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유형이에요. 이거는 모의고사에서 종종 나오는 거니까 체크해 둡니다. 지금은 안 할 거고. 자, 넘어가서 여기 네 번째 보겠습니다. 제곱근의 대소 관계인데 루트가 씌워져 있거나 아니면 루트가 없는 것끼리 비교를 할 때 제곱해서 비교하거나 루트 씌워서 비교한다 이건데 그 가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가정이 뭐냐? 사용하는 녀석이 양수들이어야 됩니다. 이게 가정이 되어야 얘기를 할 수 있어. 사실 단순히 생각해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을 비교하면 마이너스 1이 크거든. 근데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제곱하면 4니까 그게 더 크지. 음수 범위에서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굳이 써먹으려면. 근데 지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크기 관계를 비교할 때는 양수를 비교할 때만 쓰자.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알겠죠? 그래서 많이 하던 거니까 루트 씌워서 비교하거나 제곱해서 비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요 대수 파트에 가면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왔냐면 지수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지수법칙은 우리가 중학교 언제 하지? 1학년 때부터 하지. A를 2번 곱하면 A의 제곱이에요. 그지?
A 제곱과 A 세제곱을 곱하면 민혁아 A 몇 제곱? A 제곱 곱하기 A 세제곱 A 5제곱 어떻게 계산해? 지수끼리 더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게 지수 법칙이거든. 그 지수 법칙은 여러분들이 이미 계산할 때 많이 써먹던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뺐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가볼게요. 오늘은 3페이지까지 한번 가보자. 두 번째 페이지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나오는 삼각비입니다. 삼각비는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에서 얘기를 하죠. 그럼 직각삼각형 하면 자연스럽게 같이 떠오르는 개념이 있는데 하나가 뭘까요? 피타고라스 정리. 그렇지. 피타고라스 정리. 그거까지 이제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읽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혹시 잘 정리하셨나요? 아니에요? 오케이. 이걸로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우리가 각이 있어야 그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삼각비를 읽어낼 거지. 그래서 읽을 각을 직각삼각형의 왼쪽에 갖다 놓고 직각을 오른쪽에 갖다 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결국은 변들 길이의 비율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크다 작다가 문제가 아니라 각도가 얼마냐 또는 그 길이들이 얼마냐 이게 필요한 거거든. 맞지? 비율을 구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빨리 하는 방법이 여기 보이듯이 사인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S라는 거를 써보면 이렇게 써지지. 이렇게 필기체로 써 이렇게 써지잖아. 그지? 써본 적 있니? S. 그러면 출발을 어디서 해요? 점 찍을 때 출발을 빗변에서 시작을 하지. 그리고 어디로 가? 높이로 가. 코사인은요 C를 그릴 거거든. 이렇게 그릴 거잖아. 어디서 시작해? 또 빗변에서 점을 찍고 시작을 해. 어디로 가? 밑변으로 가. 탄젠트는 T를 그릴 건데 T를 또 필기체로 쓰면 이렇게 써지잖아. 요 방향의 점을 어디서부터 찍어? 밑변에서부터 찍어. 그 다음에 높이로 가는 방향.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그 문자가 순서를 얘기해 준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죠. 그치? 기준이 되는 각은 여기 B예요. 그런데 쌤이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 세로 그림 하나 그려봐요. 옆에다가. 여기를 A 각도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항상 내가 읽으려는 각도를 왼쪽에 갖다 놓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막 틀어져 있을 때가 있잖아. 그치? 얘가 오른쪽에 가 있든지 위에 가 있든지. 예를 들면 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막 고개를 돌려서 보기는 좀 힘들잖아. 그치?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sin A를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말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 얘는? 빗변에서 출발하죠. 그죠? A에서 출발하니?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sin 빗변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빗변에서 출발. 그러니까 출발을 시작을 해요. 이건 출발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 사인 그려보면 이렇게 되거든. 어디로 가? 높이 쪽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높이라고 외우지 말고 빗변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읽을 각도가 A 각도인데 A 각도 쪽으로 가니 그 반대로 가니? A 각도 없는 데로 가죠. 그죠? 사인은 빗변에서 출발해서 내가 읽는 각도 끼지 않고라고 기억하자고요. 각을 끼지 않는 방향으로 갈 거야. 왜? 코사인 A 때문에 그래. 코사인 A는 A를 놓고 봤을 때 빗변에서 또 출발을 하는데 이제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잖아. 그지? 얘가 빗변에서 출발을 해서 내가 읽는 각도 A를 끼고 읽으면 된다.
탄젠트 A는 그대로 놓고 봤을 때 t를 그린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밑변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요? 높이 쪽으로 가요. 그러면 탄젠트만 출발 지점이 달라. 밑변에서 출발해서 높이로 가는데 이것도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A를 봤을 때 A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A가 없는 쪽으로 가죠. 직각적으로 가니까 각도를 끼지 않고 이렇게 읽어보는 연습을 해주세요. 알겠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읽을 때 어디서 출발하고 각을 기준으로 어디로 갈지.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보죠. 이제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 여기가 세타야. 아니 세타야. 그리고 뭐 편의상 A, B, C 이렇게 합시다.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읽을 수 있어야 좋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희수 한번 해볼까? 사인 세타를 해볼 거예요. 그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세타 각도 여기 있잖아. 사인은 어디서 출발이지? B변에서 출발이지. 뭐 분해? A 분해. 각을 끼울까 끼우지 말까? 안 끼워.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B 쪽으로 가야겠지, 그치? 뒤로 가? 그러니까 B변에서 출발해서 각을 끼지 않고라고 바로 읽어주는 거예요. 시험아 준비됐니? 코사인 세타를 읽어볼 거거든요. 어디서 출발해? B변. 각을 껴, 안 껴? 껴요. 어디로 가요,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읽어주라고요. 민혁 준비됐니? 탄젠트는 어디서 출발해요? 밑변. 밑변이 어딘데? 우리가 읽을 각도에 붙어 있는 데지, 그치? 그래서 뭐야? 뭐 분해? C 분해. 어디로 가야 돼? 안 끼고 어디로 가, 그러면? B. 그렇지. 이렇게 읽어주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읽어낼 수 있겠다. 괜찮죠? 자, 그리고 왼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밑에다가 하나 더 적을게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수 과목에 들어가면 삼각함수라는 단원, 큰 단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기본이 되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거는 중요합니다. 직각삼각형에서의 얘기인데 변의 길이 읽기라는 제목으로 달아놓을게요.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바로바로 표현할 수 있다.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 한 3개 정도 그릴 거니까 하나씩 그려봅시다. 자, 첫 번째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 한번 그려볼게요. 왼쪽 각도가 세타. 자, 여기서 길이 하나를 주어 줄게요. 빗변의 길이를 A라고 주어졌다라고 해봅시다. 이때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세타를 이용해서, 즉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다면 그거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고 싶어요. 준비됐지? 높이부터 찾아봅시다. 높이를 x라고 놓고 찾아볼게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승호야, a, 세타, x를 연결해주는 삼각비가 누구지? 사인이죠. 정의대로 그대로 가볼게요.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 a분의 x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x는 뭐? 양변에 a를 곱하면 a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그 다음에 밑변을 y라고 해볼게요. 쌤이 이렇게 열심히 쓰는 거는 이렇게 앞으로는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론을 보고 좀 짧게 가려고요. 두 번째, 예린아. 주어진 A, 세타, Y 연결하는 삼각비가 누구야? 또 사인이야? 코사인. 그래서 코사인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A분의 Y 이렇게 되겠죠. 그럼 Y는 뭐라고 표현이 돼요? 양변에 A를 곱했을 때 A 곱하기 코사인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처음에 주어진, 우리가 찾지 않는 주어진 길이가 A지.
맞지? 그 다음에 각도 세타가 주어져 있지? 그리고 첫 번째로 뭘 구하려고 했었어요? 높이 x 구하려고 했었어. 그러면 아는 길이가 a고 우리가 모르는 찾으려는 길이가 x였어. 순서를 아는 길이에서 모르는 길이로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아는 데서 모르는 걸로. 우리가 아는 거 가지고 모르는 거 찾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아는 거 가지고 모르는 걸 찾으려고 했더니 이 순서가 세타 기준으로 읽을 때 사인 순서랑 동일하죠. 사인을 읽을 때도 빗변분의 높이 읽듯이 아는 데서 모르는 걸 찾는데도 빗변에서 높이로 가고 있잖아. 이 순서가 동일하면 이게 누구라고? 세타에 대한 사인이었지, 그지? 그래서 사인 세타를 곱한다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높이 x를 찾으려면 a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이거를 도형에서만 바로 해석을 해보자라는 얘기야. 두 번째 가볼까요? 아는 길이 a, 각도 세타, 모르는 길이 y. 그러면 아는 데서 모르는 걸로 가면 순서가 빗변에서 밑변으로 이렇게 와야 되죠. 이 순서가 누구 읽는 순서랑 같아? 코사인 세타 읽는 순서랑 같아. 그러면 결론 오른쪽에 있지만 y는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읽는 순서를 비교를 해서 지금 순서가 동일하니까 그대로 곱한다가 된 거예요. 괜찮죠? 이제 바꿀게요. 똑같이 그려놓고 여기가 세타인데 밑변의 길이를 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다른 변의 길이를 표현해보고 싶어요. 저번에 높이를 x, 빗변을 y라고 해보겠습니다. 희수, a와 x를 연결하는 삼각비가 누구야? 좋아, 그러면 써볼게요. 탄젠트 세타는 a분의 x라고 읽죠. 그러면 x는 양변에 a를 곱해서 a 곱하기 탄젠트 세타라고 정리가 되죠. 그러면 요것만 보고 정리를 하자면 아는 길이 a에서 모르는 길이 x를 구하려면 세타 기준으로 보니까 아는 데서 모르는데 요 방향이거든. 이게 세타 기준으로 탄젠트 읽는 순서랑 같죠? 시작과 끝이, 그지? 아는 데서 모르는 거. 탄젠트는 분모분의 분자 이거니까 순서가 같으니까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되겠구나. 반면에 자 이제 y 구하러 가봅시다. y랑 세타랑 a랑 연결시켜주는 게 시영아 뭐니? y 세타 a 연결해주는 삼각비. 그렇지, 코사인이야, 그지? 가봅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읽어봅시다. 빗변에서 시작해서 즉 y분의 어디로 가요? 각을 끼고 가니까 밑변 a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누구야? y지. 얘랑 위치 바꾸면 y 찾을 수 있구나. 맞죠? 그러면 y는 코사인 세타분의 a 이렇게 되는 거네. 상황이 조금 달라졌네요, 그죠? 어떻게 한 겁니까? 아는 길이, 처음에 주어진 길이 a를 코사인 세타로 어떻게 했어? 나눴지. 그러니까 그림에다가 표현해보면 아는 길이 a에서 모르는 길이 y를 구하는 순서를 그대로 화살표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까 코사인 순서는 빗변에서 시작해서 각을 끼고 내려왔잖아. 순서가 어떻게 됐어? 반대가 됐지. 순서가 반대, 즉 아는 길이에서 모르는 길이를 찾는 순서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읽는데 지금은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읽는 순서가 반대면 이거는 곱하는 게 아니라 나누면 된다. 즉 나누기 코사인 세타. 결론은 순서가 같으면 곱한다. 순서가 반대면 나눈다. 이겁니다.
복습이 됐으려나? 자, 마무리해 볼게요. 삼각형 하나만 더 그리고 요번에는 높이, 여기 세타에 대해서 높이가 길이가 주어져 있다라고 볼게요. 준비됐니? 빗변 구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세타 기준으로 거꾸로 가는 거지. 누구 거꾸로야?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탄젠트야? 사인이지. 근데 거꾸로 가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누기 사인인 거야. 이해되니? 따라서 길이는 A를 사인 세타로 나눈 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밑변 구하러 가볼까요? 예린아? 아는 길이에서 모르는 길이 밑변 요거 구하고 싶어. 근데 이렇게 연결하는 게 탄젠트 방향의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나누기 탄젠트 세타로 표현한다. 즉 아는 길이 A를 탄젠트 세타로 나눈다. 이렇게 됩니다. 이 길이 표현이 상당히 유용하니까 뭐 지금은 좀 어색하더라도 연습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연습해서 오세요. 익숙하게. 자, 왼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볼게요. 직각삼각형의 닮음과 삼각비인데요. 여기 첫 번째 있는 그림만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보지는 않을 거고 첫 번째 그림 보면은 제일 바깥쪽에 있는 ABC가 직각삼각형이죠. 그죠? 그리고 A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놓으니까 이거는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 그래서 선생님은 앞으로 직안직 유형이야.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 괜찮죠?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빨간 점이랑 파란 X라고 했는데 A 각도가 쪼개졌는데 얘네들 합치면 90도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리면서 왼쪽도 직각삼각형, 오른쪽도 직각삼각형이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얘네들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지. 여기도 얘네들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니까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이 보이면 여러분들은 같은 각도를 먼저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같아요? 크로스해서 서로 같아요. 괜찮지? 크로스해서 서로 같아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거니까 같은 각도 찾기.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확장을 더 해보면 요거 관련된 닮은 비례식을 세우면 어떤 관계식이 등장하냐면 왼쪽에 있는 AB 제곱은 B에서 출발해서 짧은 거랑 긴 거 곱한 거랑 같다 했던 거 기억나니? 그거를 잠깐만 표현해 볼게요. AB를 제곱하면 요거는 닮은 비를 이용해서 정리한 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A에서 B로 내려왔잖아요. 그럼 B에서 출발합니다. 어떻게? 짧은 거, 긴 거, 곱한 거랑 같다. 그럼 이거를 어느 쪽에서? 오른쪽에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오른쪽에서는 뭐라고 하면 돼? 이제 쓰면은 복잡해지니까 그냥 말로만 할게요. AC를 제곱하면 누구 곱하기 누구? C에서 짧은 거, 긴 거. 오케이? 괜찮지? 마지막 하나가 뭐게? 자, A에서 양쪽으로 내려갔잖아. 길 하나 남았어. 뭐야? 바로 내려오는 거. 그러면 AH를 제곱하면 누구 곱하기 누구겠니? H로 내려왔으니까 얘는 갈 데가 양쪽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BH, CH 곱한 거.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전부 여기 나온 직각삼각형 3개 끼리끼리끼리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내려가서 세 번째,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우리 삼각함수를 다룰 때도 나오고 뭐 종종 등장합니다. 직선의 방정식과 삼각비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서 뭐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요. 탄젠트 요거만 잘 기억합시다. 탄젠트.
그래서 키워드가 이거예요. 밑줄 칠게요. 어떤 직선이 있는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서도 이제 양의 방향이라는 거 요게 키워드인데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밑에 뭐 공백에다가 x축이 요렇게 있어. 그러면 뭐 원점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원점이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양의 방향이라는 게 플러스 방향이잖아. 그지? 어느 쪽을 얘기합니까? 오른쪽을 얘기한단 말이야. 즉 X축을 봤을 때 오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중에라는 얘기예요. 오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중에 직선과 벌어진 또는 직선과 이루는 각도라고 있으니까 직선을 적당히 한 이 정도로 그어볼게요. L. 괜찮나요? 그러면 X축의 양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걔랑 이루는 각의 크기 요쪽 또는 아래쪽인데 아래쪽은 그냥 희미하게 표현할게요. 이거 아니라서 그래. 요거. 즉 X축 오른쪽과 이루는 각이 이렇게 두 개인데 별다른 얘기가 없다면 보통은 작은 쪽 각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해되니? 다시 말하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라는 얘기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을 얘기해요. 오케이? 굳이 이 큰 쪽을 얘기하려면 뭐라고 하겠니? 두 각 중에 작지 않은 각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작은 쪽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거 챙겨놓고 그렇다면 지금 요 그림으로 가볼게요. 짠!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이 탄젠트에다가 밑줄을 쳐놨는데요. 봐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A라고 주어지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데 직각삼각형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서 A에 대해서 탄젠트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죠? 탄젠트. 그러면 탄젠트 A가 선분 OA 분의 선분 OB인데 요게 딱 뭡니까? 밑변분의 높이. 직선에서 따져보면 A점에서 B점까지 움직이는데 가로로 AO 길이만큼, OA 길이만큼, 세로로 OB 길이만큼 변하는 거잖아. 이게 정확히 뭐지? X 증가량, Y 증가량이야. 맞죠? 그러니까 OA분의 OB라는 걸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X 얼마나 증가했는데 비율 Y가 얼마나 증가했는데 를 나타낸 값이야. 이거 뭐 갈 때 하죠? 옳지. 이게 직선의 기울기야. 그래서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두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두 직선은 수직으로 만난다.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완전히 기억하고 있죠. 그죠? 그것처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그 각의 탄젠트 값을 구하면 그게 곧 직선의 기울기더라. 기억해 두세요. 중요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다음 장까지만 할게. 자, 특수각에 대한 얘기는 워낙에 뭐 많이 하니까 여기서는 비율만 따져놓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45도짜리 직각이등변 삼각형은 어디서 나왔겠니? 정사각형에서 나왔겠죠. 정사각형인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이 90도짜리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대각선을 한번 숑 그어서 반띵하면 어때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됐죠. 그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나머지 각이 반띵, 90도를 반띵해서 45도짜리가 이렇게 되더라. 여기서 이제 흘러나온 겁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한다 그러면 1대 1대 루트 2 또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루트 2a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45도짜리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뭐 이런 배경도 좋지만 이 변의 길이 비율입니다. 1대 1대 루트 2 알겠죠? 1대 1대 루트 2 자, 같은 내용으로 30도와 60도짜리는요. 이거는 정삼각형에서 등장을 해요. 이쁜 정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시작해 봅시다. 세 변의 길이가 같아요. 동그라미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같아요. 정삼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60도인데 여기서 위의 꼭지점에서 대변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등분 되겠죠. 수직 2등분.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기 내각이 60도였고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왼쪽 오른쪽이 합동인 도형인데요. 그러면 이쪽이 60도의 절반인 30도가 되겠고 여기서 등장한 겁니다. 길이를 표현해 보면 자 이렇게 할게요. 전체 한 변의 길이,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2a라고 표현을 하면 밑변에서 왼쪽은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반띵됐으니까 a의 길이가 되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빗변의 제곱 빼기 밑변의 제곱의 루트 그럼 뭐가 돼요? a 곱하기 루트 3, 즉 루트 3a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길이 비율을 기억하라고요. 그러면 30도에 마주보는 게 제일 짧고 그 다음 60도 마주보는 거 마지막 직각 마주보는 빗변이 제일 긴데 몇 대 몇 대면? 1대 루트 3대 2 보통 1대 2 외우죠. 그죠? 여기다 표현할게요. 그래서 가장 짧은 거 1, 가장 긴 게 빗변인데 그것의 2배 그리고 높이는 밑변의 루트 3배 이렇게 됩니다. 비율을 알아두면 값이 길이가 실질적인 길이가 길어져도 비율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실제 길이에 맞춰서 배수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많이 간과하는데 밑에 하나만 더 적을게요. 물론 밑에 표는 여기 있는 녀석들의 비율 관계를 읽은 겁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괜찮죠? 넘어가고. 자, 아래쪽에 피타고라스 수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직각삼각형을 다룰 때는 항상 피타고라스 정리가 따라오는데 숫자를 봤을 때 이거 직각삼각형이 아니야를 따져는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숫자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순서상으로 그냥 정리를 해둘게요. 직각삼각형에서 짧은 곳에서 긴 변 순서대로 3대, 4대, 5면 피타고라스 정리 만족하는 숫자죠. 그러면 이거의 배수들은 다 피타고라스 정리 만족하는 숫자야. 2배 하면 6, 8,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 다 피타고라스 수. 즉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세 숫자 순서상. 또 뭐 있냐? 이건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5, 12, 13. 그러니까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은 13의 제곱과 같다. 이거야. 두 개만 더 쓸게요. 7, 24, 25. 여기서부터는 숫자가 엄청 커지잖아. 그지? 한 번은 연습 삼아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해보세요. 만족하는지. 그리고 기억하는 거야. 그 다음 8, 15, 17 이렇게 이 정도는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개념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요. 뒤에 보면 쌤이 문제를 좀 내놓은 게 있는데 오늘 남은 시간 동안 풀 곳은
10번, 10번. 일단 10번까지 푸시고요. 다음 시간까지는 22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시작.